안녕하세요. 방송인 안현모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한민국 외교부 청사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 세 분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 세 분을 만나러 왔는지 그 이유는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신입 외교관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신입 외교관과의 브런치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대되고 설레는데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어렵게 모인 만큼 어떻게 준비를 해서 외교관이 됐는지, 준비 과정부터 현재 일하는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되기를 꿈꾸는지까지 전부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실 준비 되셨나요? 네. 네, 여러분들의 입담 기대해도 되겠죠? 네. 자, 먼저 세 분 각자 외교부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녹색환경외교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다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녹색환경외교과에서 다자환경 업무, 해양수산 업무, 북극 업무 등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국제회의에 가서 우리 입장을 개진하기도 하고 타 부처 협조 필요사항이 있으면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북극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수립하고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외교과 이름이 멋지네요. 보시죠. 네. 김수찬님께서는요? 네, 저는 현재 아태지역협력과에서 한일중 민간협력 그리고 한 TCS 협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TCS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TCS는 한국, 일본, 중국이 모여서 만든 삼국 협력을 위한 새로운 국제기구입니다. 현재 1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TCS와 우리나라의 협력에 있어서 저희 과와 저는 이제 대외 창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태지역협력관 역시 들리기에 다들 너무 멋진 부서에서 근무하고 계시네요. 김정은 님도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변인실 공보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정은입니다. 대변인님이 진행하시는 정례 브리핑, 그다음에 부대변인님이 진행하시는 차주 일정 브리핑을 준비하고 또 그러한 브리핑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녹색환경외교과나 아태지역협력과에서 어떤 행사가 있거나 어떤 입장 발표가 있으면 저희 공보팀을 통해서 보도자료가 배포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공보팀에서 이렇게 국내 기자분들 상대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카메라가 있고 또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환경이 가장 익숙하시겠어요. 아, 네, 맞습니다. 해서 실제로 기사를 쓰는 기자분들도 많이 뵙기도 하고 카메라 기자분들, 그다음에 영상 촬영하시는 기자분들도 많이 뵙기도 하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촬영을 당하는 입장은 또 처음이다 보니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는 그 나쁜 자리는 아니니까 네, 카메라 앞에 섰어도 이렇게 두려워하실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한 대략적으로 이 외교부에 들어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 이제 4개월 차 세 분 다? 있습니다. 네. 와, 그럼 정말 갓 들어온 따끈따끈한 신입 외교관과의 따끈따끈한 음식 없는 브런치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세 분 신입이라고 하셨지만 맡은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만큼은 눈빛도 진지하고 여느 베테랑 못지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외교부로 매일 출퇴근을 하고 계신데 공부했을 때 예상했던 것과 막상 되고 나니 실제 업무를 해보니 이런 점이 좀 달랐다 하는 부분부터 좀 들어볼까요? 저는 우선 입사하기 전에는 외교관 하면 제너럴리스트다. 요즘 다양한 직업들이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있지만 외교관만큼은 제너럴리스트여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막상 입사하고 나니까 외교관은 제너럴리스트의 면모뿐만 아니라 스페셜리스트의 면모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제 정세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우리 부처가 전반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지만 동시에 내가 소속된 부서에서 내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책임감을 가지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약간 제너럴 스페셜리스트 또는 스페셜 제너럴리스트가 맞습니다. 돼야 되는 거네요. 수찬님께서는 어떤 점이 좀 다르던가요? 언론에서 비춰지는 외교관의 모습은 주로 말하는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시험 준비할 때는 말을 많이 하게 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주변 외교관들과
뭐 대화로 소통하는 시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그런 시간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만 업무의 대부분은 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글을 많이 쓰고 글을 잘 써야 좋은 외교관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글쓰기의 중요성 강조해 주셨네요. 김정은 사무관님께서는 또 어떤 점이 다르던가요? 저는 외교관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시험을 준비하면서 사실 외교부에서 일하다 보면 좀 더 의미 있고 굉장히 보람찬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직업을 택했는데 와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크고 의미 있고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을 갑자기 하게 되더라고요. 올 1월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1월에 들어오자마자 처음으로 맡게 된 취재 지원 행사가 한미 외교장관 회담, 그 다음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진행하면서 이전 트럼프 정권의 이제 국무장관이었던 블링컨도 갑자기 가까운 데서 보게 되고, 그 다음엔 이화야 외무대신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내가 신문에서만 보던 그 크고 중요해 보이던 일들을 내가 현장에서 직접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큰 만족감을 지금 주고 있는 거네요. 야,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네. 처음 이렇게 브리핑 준비하실 때. 네. 이 외교관이라는 직업을 갖다 보니까 이런 혜택이 주어지더라. 이런 장점이 있더라. 그런 거 없을까요? 무엇보다 해외 근무를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제가 신입 외교관이라 해외 근무를 한 경험이 없긴 하지만 네. 선배님들 말씀 들어보면 해외 근무가 좀 외교관만의 장점인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외 근무를 하면서 단순히 근무를 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분들,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또 그분들의 입장을 듣고 견문을 넓힐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김정은 사무관님은 이런 일이 좀 장점인 것 같다? 그런 게 있을까요? 해외 근무 혹은 뭐 출장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다양한 국가 다양한 이슈에 계속 관심을 두고 공부를 해야 하더라고요. 이게 그 순간에는 되게 조금 부담되고 어려운 일일 수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 저한테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일 같고 또 스스로가 좀 성장해 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 세 분 중에 해외 출장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안 계신가요? 저는 이번에 갔다 왔어요. 다녀오셨어요? 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전 3월 21일, 22일에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 출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가본 그 출장이고, 해외 출장이고 처음 가봤던 그 외교장관 회의인 만큼 그 규모도 상당히 컸고,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도 이제 TV로만 봤던 이화야 외무대신이나 왕이 외교부장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굉장히 신기하고, 그리고 거기 회의장에 설치된 여러 시설물들을 신기하게 쳐다봤는데 같이 가신 좀 연차 있으신 사무관님께서 그런 거는 하지 말라고 신입 티난다고 해서 조언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일단은 정말로 신입이 티가 났던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3월 21일, 22일이었다고 네. 날짜를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정말 기억에 남는 첫 출장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외교관이 정말 되셨어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지, 하루 일과도 궁금한데 아침에 어떻게 업무를 시작하는지부터 좀 대략적인 일과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출근 시간은 9시, 퇴근 시간은 6시인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찍 나와서 우리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에 대해 언론 모니터링을 좀 하고 관련한 기사들을 과 단톡에 올립니다. 그리고 퇴근은 물론 6시가 권장 시간이지만 그때까지 제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으면 조금 더 남아서 일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좀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거네요? 네. 수찬 사무관님은요? 8시 45분쯤 출근을 해서 이제 일을 시작할 준비를 좀 하다가 그냥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게 6시가 최대한 6시에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하죠. 왜냐면 야근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면 좀 일과 시간에 텐션이 늘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최대한 마무리하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이 많으면 이제 야근을 하게 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님께서는 어때요?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 또 일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일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저희 과는 되게 부 내에서 조금
유명한 워라밸 보장과이기 때문에 저희 과는 9시부터 6시까지 딱 근무를 하고 대부분 이제 6시에 퇴근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신 뭐 현안들은 하지만 계속 발생하고 현안들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질의가 이제 외교부로 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과 내에서 돌아가면서 당번을 한 번씩 서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세 분 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막 들쭉날쭉하고 불규칙한 게 아니라 좀 워라밸이 지켜지는 안정적인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도 남달랐을 것 같은데 그때를 또 떠올리기가 별로 좋진 않겠지만 세 분은 어떻게 공부하셨는지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일단 몇 번 만에 합격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수험 기간이 꽤 길었는데 한 4년 반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네. 물론 그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제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제 마인드셋이었던 것 같아요. 제 좌우명이 후회 없게 살자인데 그래서 매일매일 좀 후회 없게 살자.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후회가 안 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일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야, 마음가짐이었구나. 몇 번 만에 합격하셨어요? 저는 3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3년 정도가 좀 다들 평균적으로 이 정도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공부할 때는 사실 저는 좀 텐션이 3년 내내 일관적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절박함을 느꼈을 때는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좀 여유롭게 돌아보니까 여유롭게 했던 데도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여유로웠던 시기를 좀 더 타이트하게 했으면은 줄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 번씩 하기는 합니다. 3년 내내 타이트하게 하기는 좀 인간적으로 힘들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도 뭔가 바람직한 방법은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김정은 사무관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유일하게 다른 직장을 다니시다가 온 걸로 제가 들었는데 네, 그 맞습니다. 이야기도 해주시면 보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통 시험 준비하시면서 대부분 스터디를 좀 구성을 해서 같이 하시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렇지는 않았고 제 주변에도 같은 시험 준비하는 아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서 저는 사실 혼자서 준비를 한 편이었습니다. 해서 저는 주로 집에서 조금 공부를 하다가 너무 지루해지면 좀 다시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거기도 지루해지면 잠깐 고시원에 들어갔다가 다시 잠깐 집에 왔다가 이렇게 조금 돌아가면서 주로 혼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다른 사기업에서 근무를 하신 경험이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이렇게 국가고시를 준비하게 됐는지 그냥 짧게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사실 저는 좀 저한테 되게 의미 있고 조금 저게 크게 보람차게 다가오는 일 자체를 찾기 위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직도 진짜 많이 했고 이 일이 나한테 의미가 있을까? 저게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좀 많이 찾아본 타입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저한테 그래도 제게 가장 크게 의미가 있게 다가온 거는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할 때 조금 더 보람차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사기업으로 다닐 때는 아무래도 사기업이다 보니까 매출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저한테는 크게 동기부여가 되지는 않았고 해서 조금 더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일을 찾자 하다 보니 다시 공직을 위한 시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세 분 다 평균적으로 한 3, 4년 정도는 준비를 하신 것 같고 그 기간 동안 계속 이렇게 목표만 바라보면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중간중간 슬럼프도 있었을 거고 흔들리는 유혹들도 많았을 거고 그렇게 좀 해이해질 때 어떻게 다잡을 수 있었는지 극복한 방법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때 잠깐 공부하던 걸 멈추고 바람을 쐬러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을 쐬러 나가서 혼자 산책을 하면서 내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있지? 내가 왜 외교관이 되고 싶지? 그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스스로에게 던져봤던 것 같습니다. 와, 그럴 때마다 이렇게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다. 다시 다시 들어가서 책상에 앉자. 네. 와, 수찬님께서는요? 저는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방금도 말씀드렸던 달리기를 좀 열심히 해봤어요. 왜냐면은 달리기 할 때는 좀 생각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 집 근처에 그 도림천이라는 그 개천이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 정비가 잘 돼 있어가지고 달리기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혼자 있을 때는 좀 뭔가 생각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친구들을 좀 만나러 가거나 아니면은 좀 가능하면 합격하신 분들과 함께
저녁이라도 먹으면서 그냥 선배들과. 네, 이런 고민이 있다 내지는 뭐 공부하기 싫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김수찬 사무관님의 경우는 주변에 좀 이렇게 동료들 또는 선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김정은 사무관님께서는 또 혼자 집에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주변에 뭐 어렵다고 기대거나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에게 도움을 부탁하거나 그럴 일은 적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해서 가족들에게 항상 뭐라고 하기도 참 되게 미안하고 항상 부모님께도 죄송스럽고 해서 뭔가 주변에 많이 털어놓지는 못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이 생긴 게 오히려 공부를 하면서 생겼거든요. 저도 비슷하게 운동을 좀 강도 높게 하다 보면 그 시점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오직 그 운동하는 데에만 집중하게 돼서 이야. 그때부터 좀 운동을 더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와, 그러니까 뇌가 힘들 때는 발을 고생시키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 분 다 공부도 하고 체력도 키우고 지금 일거양득으로 참 그 준비 기간을 잘 보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외교관이 되려고 외교관이 되고 싶어서 준비하는 분들도 아마 이 방송을 많이들 보실 텐데 네, 신입 외교관과의 브런치 이야기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 저희가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 볼 텐데요. 2부에는 특별한 손님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